저번에 이제 좀 간단한 함수 3개를 예시로 봤는데, 첫 번째 이런 y는 x제곱. 얘를 x값을 변화시켜봤어. 1에 계속 가깝게 변화시켜봤더니 그거에 따른 y값은 어땠냐? y값은 1에 가깝게 변했다. 두 번째 예시 fx. x 플러스 1이란 직선이죠. 여기에 x값을 1에 가깝게 변화시켰더니, 여러분 원래 함수라는 게 x값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y값도 뭔가 새롭게 정해지잖아. 유지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또 함수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x를 1에 가깝게 변화시켜봤더니 y도 2라는 값에 가깝게 변했다. 세 번째 예시 gx라는 함수도 여전히 똑같이 x를 1에 가깝게 하면 y도 2에 가깝게 되는데, 이 fx랑 gx의 차이 말해줬나요? 네. 얘는 1,2를 지나. 근데 얘는 1,2 안 지나. x가 1일 때 함수값을 생각할 수 없어. x가 1일 때를 제외하고서는 f랑 g는 같은 함수거든. 근데 x가 1일 때 fx는 함수값이 있고 얘는 없어. 그러면 함수값이 없는데 x가 1에 가까워지는 게 y가 몇에 가까워지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파악할 수 있다. 극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극한이란 개념이죠. 극한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를 살펴보는 거지, 그 값이 딱 될 때는 중요하진 않아. 이게 뭔 소리냐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를 살펴보는 게 극한이지, x가 딱 1일 때를 살펴보는 건 극한이 아니야. 전혀 상관없는, 얘는 전혀 상관없어. x가 1에 가까워질 때, 예를 들어서 2에 가까워졌지. 근데 아예 그냥 딱 1일 때, 1에 가까운 수랑 딱 1일 때랑 별개의 상황이란 거야. 중요한 거는 1에 가까워질 때는 몇이고 딱 1일 때는 몇이고, 그 얘네 둘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 gx처럼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고 함수값이 전혀 다른 곳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별개라고, 독립적이라고. 극한은 가까워질 때만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극한 따지는 건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게 있죠.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x가 딱 a가 될 필요는 없어. a에 가깝게만 변화시키면 돼. 예를 들면 이거죠. 분모가 1일 필요는 없어. 이런 경우 분모가 x가 1일 필요는 없어. 네. 왜냐면 1에 가까운 수만 보는 거야. 딱 1인 수는 보는 게 아니야. 그게 극한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극한을 따졌는데, 우선은 맨 처음 예제에서는 이 예제 기억이 나나?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값을 대입해봤어. x를 제곱하는 게 y잖아. 근데 그거 말고 여기 두 예시는 그림으로 살펴봤지. x좌표가 1에 가까워졌더니 y좌표가 2에 가까워졌네. 그래프에 그려진 그림으로 파악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예제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함수가 나오지. 루트 x라는 함수가 있고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네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극한을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 이거 다른 반에서 해서 답은 써있는데 과정이 중요하니까 다시 해줄게요. 이게 뭐냐? 루트 x. 자, 리미트. 이거 기호 읽는 방법도 얘기해줬죠? lim이라고 쓰고 읽을 땐 리미트라고 읽으면 됩니다.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가 몇일까?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x 그래프를 우선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루트 x 그래프 그리는 방법 언제 배웠죠? 고1 이제 약간 뒷부분 함수 단원, 막 합성함수, 역함수, 항등함수 이런 거 배우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배웠죠. 무리함수 이렇게 생겼지. y는 루트 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x좌표를 4에 가깝게 변화시킨대. 예를 들면은 이 그래프는 4, 몇을 지나나요?
4, 몇을 지나죠? 2요.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4를 대입하면 나오는 2라는 게 바로 답이 됩니다. 답부터 먼저 말해주자면. 근데 이제 이건 너무 결과론적이고 4, 2를 지납니다. 근데 우리는 4를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극한은 딱 A 값을 보는 게 아니죠. A에 가까워질 때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4에 가깝게 살펴보는 거지. 이렇게 4보다 작은 수에서 4에 가깝게 볼 수도 있고 4보다 큰 수에서 4에 가깝게 볼 수도 있지. X를 그렇게 변화시켰더니 Y는 어떻게 변했다? 좀 이렇게 끌고 와볼까? Y는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어쨌든 2보다 작은 값에서 오든 2보다 큰 값에서 오든 다르지만 어쨌든 2에 가까워졌죠. Y좌표 값이. 그래서 X가 4에 가까워질 때 Y는 2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이거 답을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좀 어렵다. 어쨌든 이 예제 두 번째 거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풀려면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gx는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런 분수로 된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줬는데 그 11쪽에 있는 예제 하면서 했었는데 이런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우선은 인수분해를 합니다. 직선 모양인데요. 봅시다.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합차 형태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된다. 근데 분모에 x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3이 약분이 x 플러스 3이 약분 되나요?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하랬지. 이게 0이 아닐 때만 약분을 원활하게 하는 거야. 이 x 플러스 3이 0이라면 분모가 0인 분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런 숫자는 없죠. 계산할 수가 없지. 그래서 실제로 gx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시켜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아닐 때만 gx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이 아니면 편하죠? 어때요? 약분하면 되잖아요.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서 x-3만 남는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x-3 그래프를 우선 그려주면 됩니다. x-3. 그런데 봐봐. 어디 지점에서 함수값이 없다? gx는? x는 마3에서 함수값이 없다. 그럼 마3 한 이 정도 되는데 원래 자 봐봐. y는 x-3 얘는 마이너스 3, 몇 지나나요? 마이너스 6을 지나죠. 그런데 이 g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안 지납니다. 아까 확인했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없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색칠 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색칠하면 안 되고 이렇게 뚫어줘야 됩니다. 이게 g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를 옳게 그린 거예요. 자, 이때 gx를 그렸고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가깝게 보내면 되잖아. x가 몇에 가까울 때? 마이너스 3에 가까울 때 gx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봤더니 내가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는 거 느껴집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곳에서 가깝게도 보고 마이너스 3보다 큰 곳에서도 가깝게 이렇게 양방향을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x는 마이너스 3에 가까워졌더니 y는 몇에 가까워졌다? 마이너스 6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원래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푸는 극한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그림으로 푸는 게 맞아. 하지만 나중에는 좀 이렇게 쉽게도 푸는데 쉬운 방법 풀이를 이렇게 알려줄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약분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약분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약분을 그냥 해버렸는데 근데 이 풀이가 틀린 풀이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느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는 거지. x가 마이너스 3이 딱 되는 건 아니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3에 가깝게 갈 뿐이야. 뭐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01 이렇게 될 뿐이지 딱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분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 이라는 식을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직선 쭉 이어져 있잖아. 쉽잖아. 얘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을 그냥 대입해도 됩니다. 이 사실이 사실 되게 중요했어. 11쪽에 이 두 함수가 사실은 다른 함수죠. 다른 함수인데 이 1에서의 극한은 똑같아. 이 사실을, 이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수값,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없죠. 근데 함수값이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극한은 따로 존재할 수 있다. 함수값이 있던 함수값이 없던 극한은 이렇게 2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별개의 문제라고. 극한이 있냐랑 함수가 있냐는 별개의 문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극한의 개념은 그림으로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걔로서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살펴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극한을 한번 구해보세요. 문제 1번 풀어보세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봐봐. 그냥 바로 여기서 내가 해결했습니다. 문제 1번 EX-1이라는 함수를 그립니다. 2x-1 y는 2x-1 어떻게 그려? y는 2x-1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뭐 기울기가 몇이다 뭐 이런 정보를 얘기해줘. 그림에 도움이 되는 기울기가 2다.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난 이렇게 두 점을 이어볼래. 이렇게 생겼다. 근데 x가 1에 가까워진대. 얘 1, 몇 지나나요? 1, 1. 근데 여러분 사실 1 대입한 1이 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 이런 건 아니고 항상 이런 건 아니야. 무조건 대입한 게 답이 아니야. 근데 왜 1이냐면 x가 1일 때를 가깝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1보다 작은 곳에서 1에 가깝게 1보다 큰 곳에서 1에 가깝게 이동하다 보면 여기에 보이죠? y 입장으로서는 1에 가깝게 보이지? 그래서 답이 1인 거죠. 뭐 미리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래프인데 안 끊겨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연속 불연속을 배우게 될 텐데 연속 함수는 그냥 대입해도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불연속인 거는 끊겨 있는 거는 우리가 원래 배운 이 극한의 개념으로 원래대로 풀어줘야 되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릴 줄만 알면 돼. y는 루트 x 플러스 1 y는 루트 x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생겼나? 무리함수죠? 우리 배웠잖아요 1학년 때. 어떻게 그리면 되나? 어허. 이 마이너스 1,0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완만한 증가함수. 이게 이제 무리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1이죠. 여기서 몇의 극한을 보낸다? x가 0에 가까워질 때 y는 몇에 가까워질까? 아까도 말했지만 대입해도 돼요. 얘가 0, 몇 지난다? 0,1 지났는데 여기죠. x에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0보다 작은 쪽에서 x에 0에 가까워지고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 살펴봤더니 1이라는 지점, y는 1이라는 지점에 가까워지네. 그래서 y는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기 이 극한 1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안 끊겨 있는 애들은 정말 대입한 게 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3번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어제 배운 예시처럼 되는 거지.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부터 알려주자면 끊겨 있습니다. 3번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어떻게 생긴지 fx라고 할까?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 모양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분하면 되나요? 근데 약분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부터 할까? 분자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약분돼서 x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러니까 약분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단 x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쓸까? 이런 말이 있으면 이렇게 써줘도 돼. 그래서 이 fx 그래프는 우선 x-1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x-1, y는 x-1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y는 x-1을 그려주는데 이게 끝이 아니란 거죠. 단 어떻다고? x가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0일 때 점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0일 땐 함수값이 있다 없다? 0분의 어쩌고 이런 건 수가 없거든. 근데 자, 이 y는 x-1 0, 뭐 지나나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구멍 내줘야 돼. y는 x-1 이 직선은 그냥 직선이지만 여기서 말한 이 fx 그래프는 이 0,-1을 구멍 뚫은 직선입니다. 그거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 얘랑 얘의 차이. 얘는 그냥 직선이고 얘는 직선에서 점 하나 뺀 거. 지금 이 아래 경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프 그렸습니다. x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0. x가 0에 가까워질 때 y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사실 답이 아까 나왔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0에 가깝게 가보자. 0에 가깝게 가보자. 그럼 뭐다? y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4번은 저번에 했지. 상수함수. 상수함수에서 극한 따지는 게 뭐 의미 있어?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 이거 3이지. 얘는 어디서든 3이야. 얘 어디서든 3입니다. 1에서도 3, 2에서도 3, 100에서도 3, 1000에서도 3. 이거 굳이 생각할 필요 있나? 당연히 3이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가까워질 때 가까워진다.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푸는데 사실 3번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방법도 있어. 이것도 이해해야 돼, 여러분.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근데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약분을 했어요. 약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분모 분자에 똑같이 x가 있네? 그래서 x로 약분했어요. 약분해도 된다, 안 된다? 원래 난 이게 리미트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극한의 상황에서는 뭐냐? x가 0에 가까울 뿐이지 x가 0이 딱 된다는 건 아니야. 분모가 0이 안 돼.
괜찮아. 분모가 0이 되면 큰일 나는데 0이 안 되잖아. 괜찮으니까 약분해도 돼. 그래서 지금 극한 계산의 상황이라서 약분을 해도 된 겁니다. 그래서 x-1이 됐고 여기서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1이라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다가는 0을 그냥 대입해도 답이 돼.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 x-1의 그래프랑 차이점이 구멍이 뚫렸나 차이밖에 없었지. 구멍이 뚫렸든 안 뚫렸든 극한의 값은 똑같았지. 봐봐요. 얘네 둘. 구멍이 뚫린 여부는 다르지. 하지만 극한 계산에서 차이점은 없었지. 여기에 색칠이 됐냐 안 됐냐는 극한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쪽 함께하기를 볼 텐데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여러분 다 자네? 몰라. 후회하지 마.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fx 이었다. 수렴이지. 이건 수렴이죠. 근데 수렴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발산도 수렴이 안 할 수도 그러니까 모든 게 수렴하는 예시만 있는 건 아니죠. 수렴을 안 하는 예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지. 그런 애들 보고 발산한다고 하고 내가 발산하는 거 예시 들어준 적 있나? 해줬어. 네. 발산하는 예시 알려줬는데 뭐였어? 탄젠트. 수학 댄스 준비. 입으로만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한정우 왜 손을 비벼봐. 몸이 근질근질하나? 수학 댄스 준비. 탄젠트 함수 어떻게 그리나? y는 탄젠트 x. 지워볼까? 탄젠트 함수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볼래? 정의역 0에서 파이까지만. 어떻게 생겼다? 탄젠트 함수? 얍!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그리고 무슨 선도 넣어주면 또 정확해. 점근선. 여기 x좌표 뭐야? 2분의 1파이라고 꼭 하나?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게 그렇다 이거야. 자, 봐봐.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봐. 리미트. 근데 함수가 탄젠트 함수야. 탄젠트 x 함수를 살펴봐요. 극한을. 근데 x를 어디로 보내냐? x를 2분의 파이로 가깝게 해봐요. 그럼 얘는 뭘까? 어떤 한 값에 수렴하는 게 아니지. 자, 예를 들면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점점 올라가네. 막 커지네. 뭐 100, 1000만 뭐 1억까지 가나? 1억도 더 뚫을 수 있지. 그렇단 말이야. 반대로 이 빨간색 x가 2분의 파이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면은 엄청 많이 내려가죠. 음수로. 계속 내려가지. 무한히 내려가죠. 여기도 무한히 올라가고 무한히 내려가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수렴이 아닌 상황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다? 수렴의 반대, 발산이라고 불렀죠. 근데 발산에서도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제 알려줄 건데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용어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예시가 두 함수가 나옵니다. fx랑 gx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께하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얘는 이러면 생소하지? y는 x제곱분의 1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런 두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 똑같이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1. 우선 지울게. 얘네를 계산하자. 얘네가 몇이냐? 근데 여러분 이거 그릴 줄 모르지? x제곱분의 1. 왜냐면 x분의 1은 배웠는데 x제곱분의 1은 사실 안 배웠거든요. 얘 어떻게 생긴지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친절하게. 13쪽에 가운데 그래프 두 개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려줄게. y는 x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 뭐냐? 파악을 해보려고 봤더니 0에 가깝게 보내야죠. 0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깝게 살펴봤어요. 계속 올라가지. 이거 끝이 있는 게 아니야. 뭐 1억 1조에서 끝난다? 그거보다 더 올라가. 충분히 가깝게만 가면은.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와도 역시나 똑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수렴은 아니야. 종 쳤어요. 수렴은 아닌 거 알겠지? 수렴은 아니라 발산인데 계속 커지는 발산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용어는 아까 말했듯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말하고,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팔을 눕힌 것 같죠? 얘가 이제 메비우스의 띠 들어봤나? 그게 이제 막 계속 돌고 돌고 끝이 없이 무한히 돌잖아.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를 표현할 때 이런 기호를 쓰고 양의 무한대라고 읽어주면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만 더 할게. gx는 이렇게 생겼지? 얘는 이제 반대로 음수로 엄청 내려가겠죠. 이런 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라고 부르고, 이 무한대 기호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러니까 수렴이 아니라 엄청 커지고 엄청 작아지는 것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 시간에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